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결입니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코노미스트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꼽히는 미 월가의 스티븐 로치 예일대 석좌 교수가 올해 중국 경제가 마주한 위험을 경고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치 교수는 미국 시간으로 6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중국 강세론자이지만 그런 나조차도 올해의 중국 경제를 도저히 낙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엄청난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이 중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내놨지만 4%만 성장해도 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경제가 비관적이라는 의미죠. 로치 교수는 특히 이 러시아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경우에 중국을 비롯한 이 신흥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맹인 러시아와 경제 접점이 여전히 넓기 때문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로치 교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면 할수록 이 피해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로치 교수는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경제가 8% 성장을 했고 이 같은 고속 성장은 세계가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한 후에 그러나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세계 경제를 침체에서 구원할 중국 경제 쿠션은 없어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망에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이 세계 경제의 제조업 허브이기 때문에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은행의 JP 모건은 지난 미국 시간으로 6일 보고서를 통해서 오는 16일 7억 달러, 한 8,522억 상당의 러시아 국채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달러가 바닥난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로치 교수는 또 중국의 과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제로 코로나 이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중국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로치 교수는 이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비인도적인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이 러시아와 중국의 유대 관계는 중국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가급적 빨리 결별할수록 좋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로치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경제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 중대한 실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런던에 상장된 러시아 주식은 지난 5일 이미 폭락해서 사실상 가치가 거의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MSCI 그리고 FTSE 러셀은 이미 러시아 주식을 모든 지수에서 제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을 주선하는 것이라고 말한 로치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압도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단 한 명,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계 경제를 살리고 중국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치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야 될 시점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모두 러시아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중국만 이와 다르게 모스크바와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단한 실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와 결별하지 않게 되면 러시아로 인한 경제 파괴가 중국에게도 책임이 있고 여기에 중국은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시진핑은 한시바삐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로치 교수의 경고를 중국이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로치 교수가 평소에 중국 강세론자였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아시아 회장을 역임한 그는 미국의 과잉 소비와 이 부동산 과열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하면서 명성을 떨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더블딥, 그러니까 이중 침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로치 교수이고요. 예일대에서는 중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강의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중국 전문가이자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가 이 중국을 향해서 애정 어린 충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러시아하고의 결별, 또 러시아 푸틴에 대한 휴전협정 추진, 이 둘 중 하나를 택하지 않게 되면 중국 역시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치 교수의 경고대로 지금 중국 경제는 심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선전 매체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고 또 중국 정부 당국도 평소 하던 대로 이 경제 위기의 본질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현실들을 보면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엄청난 위기의 길로 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5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의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등 이 주요 도시의 봉쇄가 장기화하니까 이 중국 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운 생활에 놓이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농촌 출신의 이주 노동자인 농민공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노숙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 그리고 1,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졸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서 농민공은 중국 경제의 근간이지만 임금도 낮고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코로나19 봉쇄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졸 취업자들의 일자리 수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책 당국자들은 그동안 대졸자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심초사했지만 올해 일자리 부족이 특히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상황이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 통계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뉴욕타임스 지적한 겁니다. 실제로 3월 도시지역 실업자는 전월보다 0.3% 늘어난 데 그쳤는데 이런 수치는 중국의 실업자 산정 방식이 코로나19 봉쇄로 일할 수 없는 이들이라든지 구직을 미루는 젊은이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식 실업률 수치는 원래 이렇게 과소 계산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로치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27일 실업 농민공에게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젊은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정부의 이런 이례적 조치는 중국의 정부 통계가 말해주는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런 실업 문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직면한 최대 난제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가 실업수당 확대를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않았고 실업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도 실업보험이 있긴 하지만 농민공 대다수는 수급 자격이 되지 않거나 실업보험 청구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농민공도 문제지만 사실 중국 경제에 있어서 리스크는 사무직 고용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중국이 고도의 통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가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정부의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자리뿐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경고들이 나오니까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시간으로 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다양한 활성화 조치에도 노동절 연휴 그러니까 4월 30일에서 5월 4일까지 신규 주택 판매가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이나 인덱스 홀딩스의 부동산 전문가인 멍신정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정책 인센티브가 나왔지만 매수자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노동절 연휴에 중국 내 관광 소비 지출도 647억 위안, 한 12조 3천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3%나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이 컸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7일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전날 펴낸 세계 주요 21개 나라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 PMI 자료와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말 발표했던 중국의 4월 제조업 PMI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제조업 투자 심리가 세계 22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심지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경제위기 상황에 내몰린 러시아의 4월 제조업 PMI 48.2보다 낮았습니다. 중국의 4월 PMI 지수는 47.4였습니다. 한편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차이신이 최근 발표한 4월 서비스 PMI는 3월 42.0보다 낮아진 36.2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중국 경제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진핑 주석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후회를 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 스티븐 로치의 경고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